윤 작심터로 이재명 때문에 벌어진 일 끝장 본다. 자, 끝장 본다. 측근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일단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정차 투표 1번에 이어서 일단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리다가 만 부분인데, 그러면 여당은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서 물러서지 않죠. 이걸 원천 무효, 오늘 표결 이루어진 것, 이것을 151석으로 의원석이 자의적으로 해석을 한, 이것이 원천 무효라고 했기 때문에 후속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후속 조치가 한덕수 대행 탄핵 소추한 데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그리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바로 했습니다. 오늘 했습니다. 오늘 이 한덕수 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 효력정지 가처분 동시에 했습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 의원이 이것을 주도적으로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의 지위를 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 이 피청구인은 의원석이 되는 겁니다. 의원석이 이 탄핵 소추안에 대해 대통령에 준하는 가중 탄핵 정족수 200명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중대한 위헌적 해석이다. 이거 위헌이죠. 그걸 국회의장이 앞장서서 국회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이게 논의라도 좀 해야 됩니다. 논의를 하고 나서, 그러니까 여야 원내대표를 모아놓고라도 이렇게 하면 상의를 하는 그런 형식적이지만 그런 절차라도 지금까지는 거쳐왔죠. 그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재명의 지시가 있으니까는 그대로 몰아붙여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의원식의 행위는 원천 무효다. 청구인들의 국민대표권 및 탄핵 소추안 심의 표결권을 중대하게 침해했다. 자, 그래서 또 그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사유는 헌법상 탄핵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받아들여지면, 현재에서 받아들여지면 또 대혼란이 일어나는 거죠. 이미 국회의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해서 이것을 어떤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한덕수 총리는 물러서고 총리직에 대해서 이 헌법재판소의 그 심의를 지켜보겠다, 기다리겠다고 했는데, 이게 가처분 신청해서 오늘 한 거 무효야. 그러면은 한덕수 권한쟁의 다시 올라와야 되는, 이게 해외 토픽감이죠. 우리나라가 무슨 뭐 후진국도 아니고 전 세계의 중심 국가인데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저도 오늘 뭐 방송에서 이야기하면은 뭐 좌파에서는 그런 빌미를 누가 줬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뭐 비상계엄 사태로 이게 시작이 됐지만은 만약에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야당을 장악하고 있지 않다면은 이렇게까지 혼란스럽게 할까? 조기 대선을 갈망을 하고 본인이 살기 위해서 이 당을 사장화시켜가지고 지금 마치 이것을 큰 기회를 잡은 것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이재명이 없었다면은 지금 상황이 이렇게까지 악화가 됐을까? 더 빨리 우리 성숙한 이 민주주의 회복력, 뭐 질서 회복력 이런 이야기를 요즘 많이 하죠. 질서 회복력으로 더 지금보다는 훨씬 차분하게 뒷마무리를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권한쟁의 심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게 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또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원래 윤석열 대통령 오늘 헌법재판소 첫 준비 기일이었는데 원래는 변호사들도 선임되고 하지 않아서 오늘 열리기 어렵다고 했는데 전격적으로 결정이 됐죠. 오늘 가겠다 해서 일단 대리인들, 법률 대리인들이 헌법재판소에 출석을 해서 한 40분 동안에 끝났습니다.
끝나고 다음 심리는 1월 3일인가요? 그때 다시 하기로 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죠.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는 수사고 수사도 뭐 피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일단 헌법재판소 헌재 심리에 집중하겠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가장 큰 핵심 사안은 왜 비상계엄령을 발동을 했느냐 이건데 비상계엄령을 발동 요건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죠. 전시, 사변 혹은 그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라고 본 겁니다. 국가 비상사태인지 아닌지 판단은 선포를 하는 사람이 판단을 하겠죠. 그래서 이재명의 다수당의 폭거, 국정마비 시도, 또 그 예산 농단 뭐 이런 것들이 본인은 국가 비상사태라고 판단을 해서 비상계엄령을 발동을 한 겁니다. 이걸 헌재에 가서 설명을 하겠다는 거죠. 수사기관의 수사관들에게 이걸 설명을 하는 것은 그것은 쟁점이 안 됩니다. 헌재에서 과연 대통령직을 유지를 해야 되느냐, 유지를 못할 정도냐 이것을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헌재에서 직접 나가서 설명을 하겠다는 입장이고 그런 상황은 계속 저도 몇 차례 전에 들었습니다. 12.12 대국민 담화도 그렇고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오늘 한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인데 이 언론 보도 내용은 이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 이제 파악한 내용과도 좀 비슷하기 때문에 소개를 드립니다. 제가 파악한 내용과 같이 섞어서 언론은 중앙일보에서 보도를 했는데 중앙일보는 상당히 요즘 좀 어떻게 보면은 편향적인 기사를 많이 써죠. JTBC도 그렇고 어쨌든 중앙일보에서 이런 내용을 해서 좀 비틀어서 이렇게 썼는데 제가 중앙일보 내용을 그대로 소개해 드리는 것이 아니고 중앙일보도 어쨌든 이런 이야기를 썼고 저도 비슷한 맥락의 파악을 했기 때문에 소개를 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수세적 태도에서 벗어나서 반격에 나섰다. 12상 비상계엄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쪽이 내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나섰고 윤석열 대통령 측과 교감이 있었을 거다. 당연히 있었죠. 당연히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헌재와의 싸움이다. 헌재와 과연 이것이 대통령직을 그만둬야 될 정도로 잘못 판단한 것인가. 헌재와의 싸움입니다. 일부에서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죠. 이것은 내란이 아니고 대통령이 헌법에 규정된 권한인 비상계엄 발동한 것이 어떻게 내란이냐. 내란, 대통령이 대통령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무슨 목적이 있고 목적성을 따지죠. 그리고 폭동을 일으키고 이런 것이 아니지 않느냐. 차라리 이것을 따지려면은 계엄령법 정도는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다. 계엄령법 위반. 왜냐하면은 이 절차상의 문제나 실제로 계엄을 발동을 했을 때 어떤 취하는 행위들이 계엄령법의 범위를 벗어났다면은 그것은 따져볼 수도 있지만 이게 어떻게 내란죄로 가느냐는 이야기도 나오죠. 같은 맥락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걸 내란죄? 지금 좌파 패널들이나 민주당이나 보면은 딱 전제를 하죠. 내란죄, 내란 수계 윤석열, 내란 동조 국민의힘, 내란이라는 거를 아예 목 박아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것은 이제 프레임 씌우기인데, 자, 그래서 어쨌든 그것이 아니다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주변에 이야기하고 있고 곧 현재 직접 나와서 입장을 밝힌다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주변에 왜 비상계엄 당일 하루 상황만 보느냐, 왜 하루 상황만 보느냐, 계엄을 하게 된 전체 배경을 봐야 하는 거 아니냐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 이 이야기는 저도 전에 듣는 이야기죠. 그때 비상계엄을 발동을 해서 군부대가 군인들이 국회에 들어가고
그래서 일종의 이 비주얼 쇼크가 있죠.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정말 2024년에 이 군인들이 국회에 저렇게 들어가고 하는 것들이 일단 부정적 이미지를 많이 심어줬는데, 그런데 왜 그날 하루만 보느냐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항변이죠. 지난 3년 가까이 2년 6개월 이상 윤석열 대통령 임기 동안 국정을 마비시키다시피 하는 그 이재명의 그 행태는 왜 보지 않느냐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인식의 연장선상에서 지금 헌재에서 다투겠다는 이야기고, 대통령실 일각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강한 의지에 동조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대통령이 싸울 의지가 있다는 게 중요하다. 결국 법적 다툼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판단에 대한 적법 요구 아닌가, 솔직히 해볼 만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온다고 합니다. 또 한 여권 인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죽을 때 죽더라도 절대 혼자 죽지 않고 이재명과 같이 죽겠다는 생각이다. 자, 이게 이 언론 보도는 좀 비판적인 그 식으로 이렇게 멘트를 달았지만, 충분히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표현이 이렇게 강하게 뭐 진짜 했는지 아니면 그냥 언론 보도에서 좀 전달되는 과정에서 좀 비틀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사실 이 상황이 오게 된 책임의 상당 부분은 이재명에게 있는 게 맞죠. 2년 6개월 동안 그렇게 국정 마비될 정도로 했고, 그리고 이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도 이 수습하는 과정에서도 오늘 제가 지금 전해드리고 있다시피 대통령 탄핵한 지 13일 만에 대통령 권한 대행을 탄핵을 하고, 또 대통령 권한 대행도 고분고분하지 않으면 탄핵을 하겠다는 위협을 하고 따박따박 탄핵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 결국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상황을 벌이는 것이라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이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최근에 이런 분위기가 변화된 것은 이 여론조사, 최근 저도 한두 차례 전에 들었지만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조사에서 한 30% 선의 지지도가 나오기도 하죠. 자, 그것이 탄핵이 돼서 직무 정지된 대통령으로서는 지지율이 뭐 썩 좋다고는 하지 못하지만은 좀 그 예상 밖이죠. 이런 지지율이 나온 것은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만약에 현재까지 탄핵이 인용이 되면은 그 이후에 벌어질 일들, 이재명이 만약에 뭐 대선에서 뭐 출마를 해서 조기 대선이 열려서 출마를 하고 나면은 그리고 또 출마를 했을 때의 혼란, 만약에 대통령이 됐을 때의 극도의 혼란, 이런 것들이 그 민심이, 그런 여론이 좀 하나로 모아지는 상황 아닌가, 그렇게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여론을 타고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헌재에도 변호인들을 내보내고 적극 대응을 시작을 했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